반갑습니다. 저는 40년 동안에 대학 교수를 했었고요. 너무 오래 했어요. 26살부터 65살까지 교수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섬에 가서 섬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뭔 이야기 할까 하다가 우리 김상수 의원님께서 처음엔 지역 창생 쪽을 말씀하셨는데 네가 하고 있는 것도 소개를 하라고. 그래서 두 가지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향부숙이라고. 저는 19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 학교가 영동의 산골에 있다가 순천으로 옮겼다가 금년으로는 신안의 섬으로 옮겨버렸어요. 근데 보통 제가 100명 모집하면 120명 정도 항상 왔거든요. 산골 소개하는데. 금년은 섬으로 옮겨버렸더니만 확 떨어졌어. 88명이 왔어요. 우리는 오면 1박 2일 강의합니다. 제가 주로 강의하고요. 1박 2일을. 근데 그 섬에 영월이라든가 이런 데서 7시간 차 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보통 4시간, 5시간 차 타고 와요. 저는 그 정도 성의를 가져야 뭘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감히 생각해요. 사실 여기 이제 이 다산학당 그러는데 제가 원래 전공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제가 자문단장을 꽤 오래 했었는데 전국에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총회할 때 제가 총회 단골 강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한번 이런 강의를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능은 범죄다. 응? 시장, 군수, 구청장의 무능은 범죄다. 무능한 여러분들이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된다면 마치 여러분 동네에 큰 정원에 공중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는데 용변도 안 보면서 거기 들어앉아 있는 거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한자로 한마디로 말하면 절위라 그런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산학당에서 항상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가 목민심서겠죠. 근데 목민심서 첫 기절에 뭐라고 돼 있죠? 타가는 가구나 목민지가는 불가구야. 타가는 가구나 목민지가는 불가구. 타간이라는 게 뭐예요? 경관. 주한관료는 좀 이렇게 와이로를 써가지고도 한 자리 해도 괜찮은데 목민지간 지역의 현장 현실 현무를 책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능력이 없는 사람인 절대로 해서 안 된다. 타가는 가구나 목민지가는 불가구야. 만약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됐다면 그 피해는 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그 주민들이 받은 피해로 그 안갚으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 자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게 목민심서 첫 페이지 이야기예요. 요새 좀 출마하는 사람들이 좀 이걸 읽고, 근데 제가 시장, 군수, 구청장 모인 데서 이 특강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 강의를 듣고 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해서는 안 되겠다고 느낀 사람이 한 3명쯤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강의 듣고 소문나기를 3명이 가서 사표 냈다 그러더라.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강의하러 왔다 그랬는데 불행하게도 한 명도 낸 사람이 없었어요. 응? 근데 제가 서울에 어떤 구청 가서 특강을, 요새는 구청, 제가 한때는 지금 30년 이상 제가 시군구 의장협의회 고문이거든요. 한때 나 혼자 고문이었어요. 어느 구청에 가서 특강을 했어요. 질문이 딱 나오기를, 교수님, 우리 구의원들이
그 자질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래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도 없고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알지만 그 대답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알지만 왜 대답 못합니까? 그래서 서로 난처합니다. 우리가 교수님을 좋아해서 3차례 모시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정말 말하겠다고. 정말 그렇다면 말하겠다고. 이 구의원들이 자질이 향상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의 80%가 다음 선거에서 낙선하는 거다. 그렇다면 막 화를 낼 줄 알았더니만 전부 옆을 보고 웃어요. 지는 아닌 거야. 근데 참 요새 선거를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지역의 운명을 책임지느냐 이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지역의 운명을 책임진다 그러냐 이죠. 오늘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의원님의 말씀으로 사실 저는 오늘 제가 섬에 살아요. 섬에서 아침에 제가 배 몰고 나와서 2시간 강의해주고 지금 4시간 운전하고 지금 온 거야. 우리 김창수 의원님 명령 아니면 저 절대 안 오죠. 그죠? 근데 제가 교수를 충북대학 했지만 그래도 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5명의 대통령의 자문교수를 연속으로 했어요. 당하고 정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데 연속적으로 5명의 대통령 자문교수를 연속적으로 한 거는 대한민국 생기고 제가 처음이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다 전대의 중시는 후대 역적이야. 왜 그렇게 척지는지, 그죠? 제가 원래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경북 안동 출신이 가장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환경이 다른 제가 전라도 신안에 가서 5개 섬을 개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개발하는 거는 처음에 제가 사기꾼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죠? 응? 왜? 모든 사람은 자기 경험했는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해요. 그죠? 자기 경험의 범위 내에서 상상을 해요. 근데 경험한 거 가지고 미래에 대처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경험, 과거의 교훈, 과거의 모델 하나도 못 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헷갈리는 때가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원래 73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40대하고 술로 맞짱 떠도 나 아직 이겨요. 왜냐면 제가 이름이 깡이잖아요. 깡 형기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인생을 살 때 모범 답안에 있어서 모범 답안. 인생의 모범 답안. 자, 저 선배처럼 하면 좋겠다든가. 원래 인생은 정답이 없어요. 인생에 무슨 정답이 있나요? 인생에 정답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보편적으로 좋다고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인생에 정답 없어요. 근데 모범 답안은 있었잖아. 근데 지금 모범 답안 있어요? 10년 선배, 20년 선배처럼 하면 돼요? 선배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선배란 게 뭐예요? 먼저 경험하고,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는 선배인데, 선배들이 경험한 대로 하면 돼요? 다 망해요. 그럼 누가 선배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먼저 정보를 접수해요. 젊은 애들이 선배야, 이제. 그러니까, 나이 앞세우고, 경륜 앞세워서 뭘 하겠다는 게, 그게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신안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지역 소멸 자꾸 그래요. 근데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자기 충족적 예언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충족. 인간은 그것이 틀린 것이라도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 부산저축은행이 망하고 제일저축은행은 단단했는데 누가 소문냈어요. 저거 망한다고. 그 돈 뺐어요. 돈 빼니 또 돈 뺐어요. 빼니 돈 뺐어요. 망했어요. 셀프 풀필링 프로퍼시.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역 소멸한다고 자꾸 그러면 지역 소멸이 빨라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학자로서 책으로, 글로, 말로, 강연회로 지역을 개성 있게 발전시키자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번 한국에서 가장 조건이 나쁜 데를 가서 한번 뒤집어 보여줘야겠다. 모든 거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안 되고 되는 것도 인간이 규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신안에 가서 뮤지엄으로 뒤집어 보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 서울에 있는 김한기 뮤지엄도 그 월급도 못 주는데 그 섬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한번 해서 보여주겠다.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들러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 있나요? 야, 오늘 이게 주가 아니니까 제가 강의하기 전에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눌리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항상 썼는데. 자, 이제 신안의 섬이죠? 제가 이 섬에 지금 뮤지엄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제일 나쁘죠? 신안이라는 이미지도 안 좋은데 섬을 몇 개 건너서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뮤지엄을 만들어요.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죠? 나는 무지 걱정이야.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만들어 놓고 PR하는 건 이미 망한 거예요. PR하는 거지. PR은 뭐예요? PR이라는 게 뭐죠? 피할 거는 피하고 알 건 알리는 게 PR이잖아요. 어? 근데 PR을 한 건 이미 망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마케팅을 해야죠. 인간의 결핍을 파고들어야죠. 그들에게 무엇이 결핍한가? 무엇이 그리운가? 그게 뭐죠? 상상도 못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상상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또 안 됐는데? 예? 자, 이 호수에 제가 처음에 갈 때는 50억짜리 뮤지엄을 만든다 그래요. 50억짜리가 무슨 뮤지엄을 만들어요? 작품 하나도 100억인데 웬만하면. 거기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넣은 거. 이거 오늘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이것만 가지고 강의하려면 4시간 해야 돼. 이게 쭉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기획했던 거 또 넘어보죠. 쭉쭉 넘겨보죠. 자, 이게 이제 원래 지금 이게 이 건물이 이게 미술관입니다. 지금 한 80% 됐어요. 자, 넘기죠. 자, 이거 호수 위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이 호수 산 밑에다가 여기다 조그만하게 하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다 빠뜨렸어요. 호수 속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호수 위에 뮤지엄을 만들었어요. 호수 위에. 자, 돌아볼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호수의 뮤지엄인데 이게 속에 이제 기가 막힌 작품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 근데 이거는 뭐예요?
7개가 호수 위에 떠 있는데 이거는 계절의 색깔과 시간의 빛깔이 비치는 거야. 모든 건축물의 기본은 뭐지? 빛과 그림자야. 여기는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이미지가 복사되고 찰랑찰랑하니까 율동끄지. 그죠? 이게 제가 만든 1호 작품입니다. 물론 제 혼자 한 건 아니죠. 내가 기획을 한 거죠. 그리고 작가를 모셔와서 한 거죠. 넘어가죠. 이게 원래 10월의 개장입니다. 이것도 그라스 하우스인데 이것도 뮤지엄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원래 완공입니다. 또 들어가죠. 자, 이건 이제 티켓 하우스. 그래서 표를 끊어서 자 들어가죠. 자, 이거 사람들이 나보고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뮤지엄인데 바다 속에 뮤지엄을 짓고 있어요. 10월의 완공입니다. 이 작품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4m입니다. 높이가 25m입니다. 두께가 30m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바다 속에 내가 이렇게 안으면 꽉 차는 파일 26개를 38m 깊이로 박고 그 위에다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산에서 보면 사람이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이거 올 10월에 완공.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안토니 공리라고. 네? 자, 넘어갈까요? 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물이 그죠? 만들고 있어요. 자, 넘어가죠. 그럼 이건 이미 완공했어요. 뭐를 상징하는 건가요?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하면 그 설명만 2시간 걸려. 이게 쭉쭉 넘어가자고. 예? 예. 이게 상징이 되죠. 이거는 이런 언덕에 내가 저는 이 작품할 때 작품의 이름과 작가와 장소를 제가 정했어요. 조건이 누구도 내가 하는데 토달면 안 한다 그랬어요. 군수도 돈은 내지만 입은 되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0% 내가 한 거예요. 실패하면 내가 독박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언덕에서 이게 360도가 연꽃이 잎이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 360, 거기서 드론으로 사진을 찍으면 땅이 몇 평? 340만 평. 340만 평을 전부 경관농업으로 에코뮤지엄을 만들 거예요. 340만 평짜리. 그리고 이거는 꽃술이야. 근데 이건 전기 한 방울 안 써요. 관리비 제로예요. 내가 하는 건 전부 다 돈 안 들어요. 왜? 추후에 돈이 들면 안 돼. 한번 가볼까요? 속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속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전기선 하나 없어요. 자연색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침에 갔을 때와 저녁에 갔을 때와 햇빛이 날 때와 눈이 내릴 때 전혀 색이 달라요. 이걸 프로세스 아트라 그래. 왜? 갈 때마다 달라. 그럼 또 오게 되죠. 갈 때마다. 이건 이미 완공했습니다. 프로세스 아트. 시간 예술.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기획한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리움이죠, 리움. 서울의 그 리움 미술관, 삼성. 그 설계한 사람이 했는데 이것도 금년 말 완공입니다. 이것도 해변에 있어요. 자, 또 넘어가죠. 이건 이건 제가 설계한 거예요. 이건 가스트로미 센터라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것도 제가 기획을 해가지고 정부 예산 426억을 얻어서 식문화 센터를 만든 겁니다. 가스트로미, 미식, 맛있는 음식 센터. 근데 이거 하나만 해도 그 다음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죠. 또 넘어가죠. 올라오죠. 이 섬은 제 섬입니다. 제가 섬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16만 평. 그 다음에 비치가 7개, 연못이 3개, 이런 섬이에요. 지금 이거는
드론이 한 1km쯤 올라가야 다 찍을 수 있는데 못 올라가니까 한쪽만 찍힌 거예요. 넘어가죠. 여기는 더 대단한 뮤지엄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 끝났습니까? 이게 끝인가? 그 다음 뒤로 넘어가죠. 아, 이건 이제 동아시아 인권센터. 이제 그것도 원래 완공됩니다. 또 이거는 이제 예술의 간. 이제 제가 입주할 집입니다. 제가 재단법인 예술섬 이사장이거든요. 그 입주할 집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것도 금년 말에 됐는데 보세요. 자, 올리죠. 아니 그리고 뒤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그죠? 자, 전라남도 신안이 어떤 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가장 노인이 많고 인구 3만 5천, 그죠? 재정 자립도 꼴찌, 그 다음에 노인이 가장 많은, 여기도 인간이 마음먹으면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인데? 이거 악기 펴려고 지금 한 건데? 아니, 이거 두 개 연놨는데? 예? 아니, 저건 내 거가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나? 그럼 뭐, 그 정도로 하죠, 뭐, 그러면. 예? 예. 그게. 뭔데? 이거 파일하고 사진이잖아요. 예, 그것도 요 나늘에다가. 자, 그럼 뭐 저거 없어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내가 이거 아직 공개 안 했거든요. 그 5월달에 타임지에 인터뷰 들어가요. 물론 이제 작가 한 분 하고 타임지에 들어가고 ABC 뉴스 나오고. 근데 국내는 아직 공개 안 했어요. 아, 이건데. 이거 눈 오는 날 이걸 이제 찍은 거죠.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은 차가 이리 들어오니까 여기다 하고 지켜야지. 왜 그러냐? 제가 이걸 돌려가지고 입구를 이렇게 이리 들어가게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시간 소비 많이 하게. 응? 그리고 이 도로를 차가 다니는 도로를 폐쇄하고 제가 군수한테 이 도로를 폐쇄해줘야 하겠다 그랬어요. 이 도로를 폐쇄하고 이 도로를 산 뒤로 돌렸어요. 미주원을 위해서. 주민이 다니는 도로를 폐쇄했다고요. 충청도에서 내가 그런 요구를 했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죠? 또 뭐라 그랬을까요? 네가 왜 멋대로 하냐?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는 왜 안 쓰냐? 그죠? 나는 예술가가 아니에요. 난 지역 정책까지. 이것이 지역 사람 먹고 살게 하는 것이지 예술을 위한 예술을 난 안 해요. 그죠? 근데 한번 돌아가고 이게 이제 눈 오는 날 찍은 거예요. 한번 돌아보죠. 이거 뒤로 이게 눈 오는 날 찍은 거 겨울에 이게 지금 한 80% 된 거예요 이제. 자, 이게 일이 들어가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사실은. 자, 또 넘어가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본 거예요. 또 넘어가죠. 제가 행정학원 사람이 신안에 가서 뮤지엄 짓고 있다니까 그 미친놈 아니야?
지가 뭘 이랬거든요. 지가 뭘.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예술한 사람이 이런 거 한 사람 있었어요? 왜 그냥 틀에 빠져 있었거든요. 지가 배운 범위 내에서, 지 상상 범위 내에서 그걸 왜 못 깼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공사 중이에요. 자, 넘어가죠. 계속 쭉쭉 넘어버리죠. 지금 이거가 오늘 주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죠. 이거 말고. 악기 펴려고는 아까 했는 거고, 이게 지금 내가 잘못 였는 것 같아. 응? 그거 다 였는데?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꺼버리죠. 예. 선생님 그거에 좀 질문하면 안 되죠? 해요. 이걸 좀 올릴까요, 누가? 이거를? 저쪽 들고. 제가 볼 때 한 나라를 경영하는 거나 개인을 경영하는 거나 지역을 경영하는 거나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그죠? 그러니까 개인을 경영하는 원리를 확대하면 지역을 경영하는 거고, 지역을 경영하는 원리를 확대하면 나라를 경영하는 거죠. 오늘 만약에 제가 강의를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서 한 100가지 좀 합니다. 강의 주제가. 근데 오늘 좀 참여율이 낮은 거가 지역 창생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내하고 관계없다고 생각해서 많이 안 오신 것 같아. 그죠? 많이 오신 거예요? 응. 그런데 개인하고 지역하고 대비하면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운명론에 빠져요. 자기 운명론. 내가 뭘? 그러면서 기대치를 굉장히 낮춰요. 그런데 난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보면 너의 기대치를 높여라. 너의 낮은 기대치가 너의 빈곤을 고정화시키고 너의 낮은 기대치가 너의 운명을 고정화시킨다. 기대치를 높이면, 인간은 자기 기대치를 높이면 준비하는 자세도,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도, 남을 대하는 자세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엄청 지금 가난하고 환경이 열악한데도 그렇게 하지 말고 바꿔볼래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당연히 바꾸는 줄 알았는데 가보면 안 바꿔요. 왜 안 바꿔요? 교수님 그렇게 했다가 지금보다 더 나쁘면 어떡합니까? 지랄 지금도 거지같이 살면서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 기회가 문지박 넘어 있는데 못 넘어가요.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액션을 안 해요. 운명론적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잘 사는 지역은 어때요? 운명론에 빠지지 않고 자기가 한 기획에 따라서, 자기가 한 설계에 따라서 자기를 움직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설계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보면 한 사회가 역동적으로 살려면 그 사회는 뭐가 있어요? 신화가 살아있어야 돼. 신화는 뭐예요? 터무니없는 거죠. 한 인간이 정말 멋있게 살려면 꿈이 있어야 돼. 꿈이. 근데 요새 아이들을 보면 꿈은 없고 계획만 있어요. 꿈과 계획의 차이가 뭐예요? 꿈은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이야기야. 근데 계획은 뭐예요? 견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쫀쫀해요. 쫄보. 꿈이 없어요. 특히 젊은이, 그러니까 야망이 없어요.
지역도 가보면 난 우리나라 지역 보면요 참 돈이 많구나. 우리나라 돈이 많구나. 저렇게 망할 준비하나. 전국에 우리나라가 세종시하고 제주도를 빼면은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요. 근데 지금 현재 관광용 출렁다리가 254개예요. 어? 우리는 더 길다. 더 길다? 출렁다리잖아요. 다리는 뭐예요? 교통수단이에요. 가서 뭐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관광용이 254개요. 관광용 케이블카가 지금 몇 개인지 아세요? 관광용 케이블카가 43개입니까? 지금 충무에서 했을 땐 대박이 났지만 전국이 다 지금 뭐예요? 적자예요. 근데 지금 전국이 지금 뭐를 해요? 전국이 뭐예요? 꽃밭 만들겠대요. 어? 순천에 꽃밭을 성공하니까 그 2,500 들어서 한 거예요. 순천의 꽃밭이 2,500억. 공무원 이 노임 빼고. 여러분 순천만 갈대밭 가봤어요? 다 내 혜택 본 거야. 2003년도에 제가 순천만 갈대밭 제안을 제가 했고 설계 제가 했 처음에. 여러분 한평나비 축제 가봤어요? 1998년 1월 달에 제가 한평 국민체육관에서 왜 나비인가 특강했어. 그게 5월부터 시작했어. 여기 저 뭐냐면 여기 완주 로컬 푸드? 그 2006년부터 제가 3년 지도한 거야. 어? 근데 순천만이 갈대밭을 만들니까 67마리 있던 흑도러미가 87마리 흑도머리가 9,500마리 날아와. 그게 막 여기 환경이 좋아지니까 집 짓겠다 뭐 짓겠다 막 오니까 큰일 났다고 해가지고 벨트를 친 거야. 그게 순천만이야. 순천만 벨트가. 그런데 전국이 전부 이 관광용 정원을 만들겠다고 40여 개가 벌써 나서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이 짧기 때문에 아무리 꽃으로 차별화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2주일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전부 꽃 심어.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작년 11월 달에 국회에 가가지고 한국의 정원 이래서 안 된다. 제가 특강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원 관련된 사람 다 모아놓고 제발 정원은 꽃 심는 게 아니에요. 꽃은 데코레이션이죠. 꽃은 뭐예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 근데 전부 그렇게 해요. 전부 뭐예요? 획일화. 남 하면 따라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잘 살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2001년에 충북대학의 대학원에서 논문 대학원 교재로 쓴 게 창조도시라는 걸 쓴 게 창조도시론. 창조도시론을 쓴 찰스 랜드리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도시학자로서 전 세계 도시를 찾아가 봤는데 20세기의 도시가 성공하는 도시는 세 가지가 있었대요. 20세기에 성공한 도시는 세 가지가 있었대요. 뭐요? 입지적 조건이 좋고 시장하고 가깝고 그죠? 자원이 풍부한 곳. 자원이 풍부한 곳, 입지적 조건이 좋은 곳, 시장하고 가까운 곳. 그런데 20세기 말 가니까 자원이 풍부해도 입지 조건이 좋아도 시장하고 가까워도 왜 망하는 세계의 도시가 그렇게 많으냐. 그런데 입지 조건도 안 좋고 자원도 별로 없고 시장하고 먼데도 성공하는 도시는 왜 그러냐 그죠?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한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극적으로 바뀌어 버렸다.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보면 그 도시를 사는 사람들의 상상력이 풍부한 것. 그는 자원이 풍부한 것보다 더 큰 거다. 상상력이 풍부한 것. 그리고 그 도시의 그 상상력을
상산력을 생산적으로 쓰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을 것. 모두가 뭐죠? 인간이잖아요. 상상력 있고 상상력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이걸 관리하는 리더십이 있는 거지 발전하지 못한 곳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논어 전문가잖아요. 제가 쓴 논어가 제가 북경대학에서 논어를 냈어요. 책으로. 제가 북경대에서 낸 제 책 제목은 공자에서 공자. 사실 그건 한국에서 먼저 낸 건데 제 책을 북경대에서 번역해서 낸 거예요. 그래서 2014년, 제가 2006년도에 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북경대학에서 번역을 해서 조어대라고 중국의 국빈이 오면 먹는 영빈관이 있어요. 그 조어대에서 제 출판 기념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 논어 공자 전문가들 8명이 와가지고 그리고 기자 10명이 와가지고 저인데 10분씩 질문을 했어요. 완전히 그냥 청문회도 그런 청문회가 없죠. 저 혼자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데 다행히 하나도 안 묵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강의할 때 강의 제목은 만약 공자가 살아있다면 지금 중국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제 강의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공자를 공부하면서 맹자를 또 공부를 했죠. 공자보다가 맹자가 180년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맹자의 고향에 가보면 맹자가 한 어록 중에서 가장 멋있고 유명한 말 20가지를 쫙 써놨는데 그 중에 맹자 어록 중에 이런 말을 써놨어. 맹자 어록 중에서 왜 이 말을 하냐면 맹자의 이 어록이 아까 말했던 찰스 랜드리가 말했던 3가지하고 야 그때 맹자의 이야기와 21세기 최고의 지역 정책 전문가의 이야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도 감동을 받아서 그 제목으로 쓴 책이 지역 창생학이에요. 뭐라고 썼냐면 천시는 불려 이거 뭐야? 자꾸 넘어가네. 천시는 불려 지리요, 그죠? 지리는 불려 인하라. 이 말이 이게 이제 전쟁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거가 전쟁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이 말은 다른 거로 비교하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뭘 봐야 될 거죠? 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뭘 봐야 되냐? 우선 시를 봐야 돼, 시. 지금이 어느 때냐? 천혜시. 지금은 어느 때냐예요, 지금은 어느 때냐예요. 어? 여러분은 무엇을 하려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응?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느냐?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느냐? 그러면 다 대답을 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 곳인지를 잘 모른대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지가 어디에 있는지만 정확하게 알면 정말 좋은 대안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서울역에 내려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간다. 그러면 뭘 봐요? 약도를 보겠죠. 약도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현위치부터 보죠. 현위치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현위치, 여러분들 현위치 명확히 아십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죠? 근데 맹자가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할 때는 시를 봐야 된다. 근데 그 시가 아무리 시가 중요해도 불여지리다. 지혜리가
지혜의 리가 더 크다 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아주 좋은 때를 타서 공격을 했는데도 이 성이 함락이 안 돼. 그 이유는 뭐냐? 그 성벽이 너무나 튼튼하고, 그러니까 질이 좋은 때를 타서 공격을 했는데 성이 함락되지 않은 것은 그 성의 지리적 특색이 튼튼하게. 근데 그 성의 지리적 특색이 아무리 좋아도 호도 깊고 무기도 많고 식량도 많은데 왜 그 성이 무너지느냐? 인하가 깨져서 그렇다.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해한 만큼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아까 찰스 랜드리가 한 말이야. 뭐요? 그 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뭐요? 지리적 조건, 그죠? 지정학적 지리적 조건 뭐야? 시장의 접근성, 자연 자원, 이게 아무리 많은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생각. 그요? 그래서 저는 지역 경영도 나라를 경영하는 것도 한 사람이 자기를 경영하는 것도 맹자의 전시는 불효지리요 지리는 불효의 나라. 이 말은 네가 인생을 살 때 무슨 결정을 하려면 세 가지를 봐야죠. 사실 정약용 선생이 그 지침으로 했던 것이 결국은 사서육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약용 선생은 대담하게 논어 집주를 썼어요. 논어. 그 당시에 논어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가 파문받고 그랬어요. 문중 형벌 받고 했는데도 정약용 선생은 논어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썼던 대담한 분인데, 물론 정약용 선생이 대단한 혁신적인 분이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그렇게 혁신적인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워낙 없으니까 그분한테 목민심서, 심자가 뭐예요? 목민심서에 심선. 그 심서는 원래는 에센스란 뜻이 있거든요. 원래 심이란 한자 말에는. 근데 그건 에센스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지방에 수령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하신 거를 눈여겨보고 내가 한 걸 미루어 짐작하자는 의미로 심의해. 근데 정영 선생이 참 보면 그 18년간 기양살이 했잖아요. 그죠? 1801년에서. 그리고 18년간 기양살이 하면서 18명의 제자를 키웠고 기양살이에서 불려가지고 18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 전부 18이야. 근데 참 대단한 어른이죠. 근데 나는 그분이 쓴 글 중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자식을 키우려면 서울에서 키워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자식을 키우려면 서울에서 키워야 된다. 근데 제가 일본서 교수를 했잖아요. 일본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 시골에서 서당 다닌 놈보다는 교토에서 낮잠 잔 놈이 더 똑똑하다고. 그만큼 문화적 충격과 사람들의 지혜를 흡수하는 거가 의미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뭡니까? 목민심서 쓰면서 첫 마디가 타가는 가거나 목민지간은 불가고야. 다른 벼슬은 빽 써서라도 한번 하는 게 좋지만 목민지간, 지방을 가나라는 책임자는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그게 첫 자리예요. 그런데 이분도 굉장히 중시한 거가 맹자의 글. 전시는 불효지리요 지리는 불효이나. 자, 그럼 여기에 한번 맞춰서 보자고요. 여기에 맞춰서. 자, 제가 바다 위에 뮤지엄 만들었잖아요. 호수 위에 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설계를 할 때 설계할 기준이 남처럼 하지 않는다요. 그래서 제가 한 것 중에서는 전 세계에 한 번도 없어요. 바닷속에 뮤지엄도 없고 호수 위에 뮤지엄도 아직은 없어요. 호수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건 있어요. 호수에 걸쳐 있는 건 있어요. 들어가 있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남처럼 하지 않는다. 근데 남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야 돼요. 응? 공자가 이렇게 말해요. 공자가 내가 하도 시간이 아까워서 한 잠도 안 자고 하도 시간이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골방에서 이틀간 고민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배우는 것만 또 훨씬 못하다. 배우는 것만 못하더라니까. 배우는 것만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그 토대 하에서 상상하는 것만 못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공자라는 분은 뭐요? 고전학자거든요. 문헌학자거든요. 원래 고전학자거든요. 고문헌을 가지고 상상하는 학자거든요. 공자가. 니체도 그랬어요. 니체도. 사실 정약용 선생도 그런 거죠. 고문헌을 토대로 발상을 하고 좀 더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천혜시가 어떤 때요? 천혜시가. 지금 천혜시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참 이게 지금이 어느 때만 알아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느 때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때를냐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로 데이터의 눈을 가져요. 데이터의 눈. 데이터. 여러분 AI라는 거 참 무섭잖아요. 전 AI 활용을 많이 하는데 AI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있는데 AI에는 없는 게 있어요. 마음? 제가요 AI가 얼마나 아부를 잘하는지 아세요? 제가요 딱 치면은 존경하는 교수님, 뭐 교수님은 세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거를 하셨던 분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와 이게 이렇게 아부를 하면 기분이 좋지. 근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면 어떡해요? AI는요. AI하고 인간하고 비교할 때 인간에게 전혀 없는 거는 AI는 망설임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고 떨림이 없어요. 근데 인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피가 안 흐른다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망설임과 떨림과 주저함 속에서 성숙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저는 AI를 뭘 하냐면 데이터 활용을 해요. 데이터. 참 옛날에는 막 정부 문서 찾고 뭐 데이터 한 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AI한테 넣으면 쫙 빼주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그런 비서가 어디 있어요? 근데 AI 이전에 피터 드로커라는 경영의 신이라는 분이 세상의 변화는 생각보다 급속하게 오겠다. 그럼 이 사람이 7가지 변화가 오면은 7가지 변화를 생각해봐라. 그 첫 번째 7가지 변화가 인구야, 인구.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신안에 가서 이런 일을 할까요? 텅텅 비워버렸잖아요, 지금. 과거는 어땠어요? 과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이런 인구에, 이런죠. 자, 첫째로 뭐요? 무슨 눈? 데이터의 눈. 데이터의 눈을 가져라. 데이터의 눈.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이해를 할 때 데이터를 쫙 빼봐요. 어떤 상황이냐? 데이터의 눈으로 보면 지금 첫째로 인구 어때요? 우리는 과거 어땠죠? 과거 우리가 이럴 때 태어났죠. 많이 태어나고 노인은 적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됐죠. 태어난 사람은 별로 없고 노인은 많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과서에 쓰여 있는 교훈들이 적용이 됩니까, 여기에? 인생 전략에 맞습니까? 자, 제가 인생 5학장이라는 걸 강의를 해요. 50년대 출생하고 70년대 출생하고 90년대 출생이
50년대 성공한 모델을 70년대 사람은 조금은 도움이 돼요. 근데 90년대 도움이 돼요? 50년대 출신은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90년대 출신은요, 기본적으로 100살 살아요. 정년퇴직 이후에 살아가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하고 비슷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직장 다니는 행태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돈 하는 거예요. 퇴직 후에 40년 살아야 되니까. 그죠? 옛날에 제 선배들은 대학 교수나, 제가 81년에 교수가 됐어요. 그때 저는 81년 참 어린 교수였죠. 26살에 교수 됐으니까. 그때 우리 나이 많은 은사들 이런 분은요, 개돈 넣고 무슨 적금 넣고 아무도 없어. 왜? 퇴직하고 한 3, 4년이면 다 죽는데 뭔 놈에 와요. 안 해. 그리고 걱정이 없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는 연금도 많이 받았잖아. 지금은 어때요? 퇴직하고 40년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모아야죠. 그러니까 선배의 모델이 안 되죠. 근데 이걸 하나, 자, 우리가 어느 나라 위기냐면 1952년에 6.25 전쟁이잖아. 6.25 전쟁 중에도 우리나라에 1년에 77만 5천 명이 태어났어요. 6.25 전쟁 중에도. 근데 당군 이래로 우리가 가장 지금 풍요한 시대, 사실 제일 풍요해요. 응?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향이 안동인데, 안동 시내에 에어컨 나오는 직장은 조흥은행 하나밖에 없었어요. 응? 조흥은행. 그죠?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끝나고는 자전거 세워놓고 조흥은행에 앉아 있으면 천국이야. 천국. 이야, 이런 직장도 있냐고. 야, 이런 직장도 있냐. 지금 에어컨 없는 집 있습니까? 그런데 6.25 때도 77만 5천 명 태어났는데 작년에 몇 명 태어났어요? 23만 명도 안 되잖아요. 어? 망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피터 드러커가 뭐랬냐? 네가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고객을 먼저 말하죠. 고객이 없잖아. 고객이 바뀌었잖아. 그럼 지금까지 해서 되겠어요? 무슨 사업도? 그러니까 남처럼 하지 않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첫째로 나는 뭐 할 때 남처럼 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해요? 남처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돈만큼 하지 않는다. 집을 지을 때라든가 예술섬을 만들 때 돈만큼 기획하면 졸작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꿈만큼 그려놓고 돈만큼 해요. 꿈만큼 그려놓고 돈만큼 해요. 그럼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을 더 쓰세요. 정성을 더 쓰세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난 5억이 있어. 5억 가지고 집 지어야 돼. 그럼 한 10년 후에 그 집 팔고 싶고 그 집 살기 싫어요. 어떻게? 돈 가지고 짓지 말고 꿈만큼 설계를 해놓고 좀 시간 더 써야죠. 꿈만큼 해놓고 돈만큼 해나가야죠. 세 번째 뭐죠? 혼자 하지 말아요. 혼자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한들 내가 아는 게 얼마나 될까요? 최고와 그죠? 최고의 힘을 빌려라 그죠?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뭐예요? 지금만 보지 말아야죠. 100년 이벤트야. 지역 개발은, 뮤지엄은 최소한 100년은 봐야죠. 이제 그렇게 해서 볼 때, 자, 지금은 어느 때인가? 피터 드러커가. 두 번째로 피터 드러커가 위기가 오고 있다. 어떻게? 산업구조가 바뀐다. 산업구조가, 그 중에 뭐죠? AI죠. AI. 심각한 거죠. 지금 공인회계사 합격하고 일할 데가 없어요. 안 써요. 공인회계사 안 써요. 합격했던 분들이 다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수습할 데가 없어요. 안 써요. 왜? 월급 줘야 되는데 똑똑한 몇 사람만 있으면 AI한테 시키면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변호사 합격해도
사무실에 가서 수습할 데가 없어요. 새끼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요, 교통순경도 필요 없어요. 재판관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뭐 내 증상을 이어가지고 딱 하면 전 세계 최고 의사들의 의견이 딱 나오는데 동네 의사한테 돼요? 그럼 노동자요. 지금 노동자도 현대자동차도 서산 공장은 기계로 한다 그랬잖아 이미.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산업구조 바뀌죠. 소비자 패턴 바뀌죠. 소비자 패턴. 그 다음에 또 뭐죠? 전쟁. 지금 전쟁 심각합니다. 전쟁은 뭐로 합니까? 야만이 성할수록 용맹해요. 야만적인 국가일수록 용맹해요. 북한은 남쪽보다 훨씬 용맹해요. 근데 북한은 남쪽보다 뭘 가지고 있어요?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낫지만, 그죠? 그쪽에는 폭탄 떨어뜨려도 파괴될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파괴될 수 있어요. 사실 일본 같은 나라는요, 전쟁 못하는 나라예요. 도시마다 원자력 발전소가 많아요. 전쟁 못하는 나라예요. 예? 꼼짝 못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로켓 만들었다니까 일본 사람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죠? 전쟁 상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래에 빠지고 전래에 빠지고 나는 법률한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법률은 했지만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세탁이 많이 됐어요. 윤석열은 왜 안 될까요? 법률한 사람은요, 법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죠. 과거의 질문과 과거의 사건을 과거의 기준으로 과거와 대답하고 사는 게 법률가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의 세상이 과거의 연속성으로 변한다면 법률가들이 지배를 해도 괜찮아요. 전혀 새로운 세상인데 그럼 여기는 뭐 해야 돼요? 과거에 대답하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인문학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돼요. 인문학이. 그죠? 자, 그래서 천혜시 하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어렵다 이거야. 어떻게? 두 번째로 천혜시, 천시 부러지요. 두 번째로 뭐요? 전 천혜시를 보는 눈은 저는 뭔 판단할 때 첫째로 데이터를 가지고 봅니다. 데이터로 보는 게 시대의 눈이죠. 지금 시대는 어떤 눈인가? 지금 시대의 눈은 어떤 눈인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한번 보세요. 80년대, 90년도에 일본에 그 연수를 가거나 여행 가면 정말 몰래 숨겨서 가져오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캠코더. 캠코더 몰래 숨겨오다가 직위 해제된 부군수가 3명이에요. 보훈군, 부군수 뭐 이런 사람들. 캠코더 숨겨. 근데 그 앞에는 뭐였을까요? 그 앞에는 워크맨이야. 워크맨 이게 대단한 거잖아. 오케스트라를 가져다니잖아. 근데 워크맨 시대가 지나고 온 게 뭐죠? 워크맨 지나고 온 게 뭐죠? 왜 아이방 가면 해가지고 워크맨 다음에 나온 거 뒤에 꽂고 다니는 거 MP3 지나고 나온 게 뭐죠? 지금 나온 거잖아. 그죠? 지금 휴대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예쁜 MP3 만들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워크맨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국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최고 인류는 뭐죠? 공급을 해서 수요를 만들죠. 인류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봐. 그럼 맞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건 삼류회사예요.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건 삼류회사라고요.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는 이류회사, 삼류회사죠. 고객은 상상도 못하는 걸 만드는 회사가 인류회사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슈퍼고객. 자, 시대의 눈. 두 번째가 슈퍼고객의 눈. 나이키라는 회사 있죠. 나이키라는 회사가요, 1972년도에 신제품을 출하했을 때 나이키가 출하한 액이 아디다스의 2000분의 1이었어요. 근데 아디다스의 2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이키가 뭐라고 떠들어다녔냐면 우린 곧 아디다스를 능가한다 그랬어요. 아니 2분의 1도 아니고 20분의 1도 아니고 2000분의 1짜리가 아디다스를 능가한다고 하니 세상 코웃음 쳤잖아요. 14년 만에 능가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왜 그래 됐을까요? 나이키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스포츠 선수들이야. 그 사람들은 스포츠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아디다스가 2%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농구하는 마이클 조던을 찾아갔어. 테니스하는 안드레 에거시를 찾아갔어. 골프하는 우주를 찾아갔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상상하는 최고의 신발을 말해달라고. 거기에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슈퍼고객. 여러분 슈퍼고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슈퍼고객. 이게 뭐예요? 선생의 눈이죠. 선생의 눈이죠. 여러분 선생이 있어요? 응? 공자는 선생으로 모신, 공자는 자사는 선생으로 모신 사람이 한 명이고 어버이로 모신 사람이 2명이고 형님으로 모신 사람이 4명이고 뭐 논어에 보면 나오죠.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나보다 띠동갑인 형제가 나보다 띠동갑인 분이 정말 건실하고 나를 사랑하고 건실한 분이야. 근데 뭔 일이 있을 때 형님 이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 못한 걸 말해줘. 그죠? 여러분은 슈퍼고객 선생의 눈이 있느냐? 세상 살아가면서 뭔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잠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예술의 눈. 예술의 눈은 뭐죠? 남과는 다르게 보려는 눈이죠. 예술의 눈은 남과는 다르게 보려는 눈이에요. 보통 사람은 살아지는 사람이지만 예술가는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도전하는 사람이죠. 저는 신안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뭐요? 예술의 눈으로 지역 자원을 재편집하는 거예요. 예술의 눈으로 지역 자원을 재편집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경치가 좋다 그래도 경관 1순위요. 와 좋다 그러면 끝이야. 이거를 예술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갖다 놓은 거 아까는 이 미술관 뮤지엄 이거는 호수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호수. 사람이라고는 인 적이 없던 그 호수였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해변 한여름에도 사람 하나 안 가던 해변이에요. 거기를 근데 너무 아름다워. 물론 호수는 정말 개똥밭이었어요. 막 쓰레기 갖다 놓고 하는 동네 옆에. 근데 거기를 예술로 편집을 해버리니까 이게 세계 최고가 돼버린 거죠. 근데 나는 왜 우리나라 자치단체들은 출렁다리 만들고 254개인데 최근 5년 동안에 2배로 늘었어요. 지금도 매년 30% 늘고 있어요. 지금도 늘고 있어요. 출렁다리가. 그 다음에 케이블카.
왜 이런 이야기죠? 왜 자기들 자원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느냐. 그 제가 어떤 시청 같은 특강 가면은 우리 지역도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거래요. 시장한테 물어봅니다. 경쟁력 있는 도시를 뭐로 합니까? 중앙에서 예산만 주면 우리 할 수 있대요. 예산 주면 뭘 할까요? 출렁다리 만들까요? 케이블카 만들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너 가슴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너는 살 것이고, 너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가슴 속에 넣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돈만 들러 댕겨요. 공부를 안 하고 자원이 없다 그래요. 자원이 없습니까? 자원을 볼 줄 아는 눈이 없고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없어요. 자원을 보는 눈을 갖고 우리가 디스커버라고 하죠. 디스커버. 영어로 디스커버를 번역하면 뭐죠? 발견이죠. 발견은 어떻게 하는 거죠? 디스커버예요. 커버를 벗기는 거죠. 발견은 뭐죠? 커버를 벗기는 거예요. 무슨 커버? 내 눈의 커버를 벗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 안경 쓰고 미래로 가겠대요. 그래서 뭐요? 세 번째 뭐요? 예술의 눈. 예술의 눈. 예술의 눈은 뭐죠? 남달리 보려는 눈이죠. 네 번째가 뭐요? 네 번째가 역사의 눈이죠. 역사의 눈. 역사의 눈은 뭐죠? 비전의 눈이에요. 비전의 눈. 당신에겐 비전이 있느냐? 당신의 비전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은 인내력이 있는 분이죠. 사실 직장 다니시다가 7시에 여기 오신다는 거, 이거 고통이잖아. 여기 안 와도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응? 차라리 텔레비에 재밌는 걸 보면, 여인석국 보면 더 자극적이고 재밌는데, 그죠? 텔레비 보면 내 생각이 점점 망가지죠. 그리고 이야기만 들어가주는 이거는 창조성으로 연결이 안 돼요. 문자를 읽어야 돼요. 눈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강의를 듣는 건 뭐죠? 강의를 듣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문자를 읽기 위한 호기심과 자극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게 완결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돼. 그죠? 근데 아무리 우리는 인내력이 강하다 그래도 인내력은 뭐예요? 에너지의 저장고와 같은 거야. 에너지의 저장고. 인내력이란 건 에너지죠. 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는 저장고에 한계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뭐 싸워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빠서 아들한테 막 퍼부었어요. 아들 잘못도 없는데. 근데 아들이 엄마 오늘 기분 나빠서 그랬는데 참아야지. 그런데 동생이 또 기분 나쁜 소리 해. 야, 이 새끼야 막 나와. 인내력이 한계가 온 거야. 근데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내력에만 모든 걸 맡기면 우리 인생을 고문하는 거죠. 삶이 고문이야. 나를 고문하는 거지. 응?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력에도 길을 더 줘야 되죠. 그게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의 향도가 되면 인내력이 지탱하는 힘이 생기죠. 그죠? 나는 지도자는 인내력을 키우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 산에 여기 서대산에 소나무가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딱 한겨울에 18도, 영하 18도에 진눈깨비가 흐르고 바람이 부니까
이 소나무가 죽지 말아야지, 얼지 말아야지, 살아남아야지. 너무 춥고 너무 힘들어. 내가 참는다는 걸 내가 알아. 너무 힘들어. 못 견디죠. 얼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소나무는 춥지를 않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봄이 올 거야. 조금 있으면 꽃이 필 거야. 작년에 왔던 새는 정말 이뻤어. 조금 있으면 또 만날 거야. 조금 있으면 봄이야. 겨울을 견디는 소나무가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소나무가 돼야죠. 그게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은 인내력에 활로를 터주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역사의 눈. 역사의 눈은 비전의 눈이죠. 역사의 눈. 난 이걸로 가지고, 저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대입을 해봐요. 자, 데이터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선생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근데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이야기야. 조금 앞선 사람이야. 이거를 달리 생각하려면 예술적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면 좋지? 근데 이거는 내 비전과 내가 나의 미래와 연결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천혜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뭐죠? 천혜시. 이제 정리됐어요. 그건 뭐예요? 지혜희. 지혜리는 전시불허지리요. 그때가 아무리 중요해도 더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깔고 앉아있는 내 땅이죠. 이거는 내 몸이죠. 내 조건이죠. 내 입지죠. 내 조건, 내 입지. 내 조건, 내 입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천혜시를 본 거야. 내 조건, 내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대를 본 거란 말이죠. 근데 내 조건, 내 입지는 어떻게 보느냐? 참 보면 이 지역으로 말하면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이 발굴한 자원을 상생시키려면 현실을 가슴에 품고 현장에 서서 현물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이야기를 제 뭡니까? 원고에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 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인애와 결국은 사람이죠. 결국은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할 건가. 나는 누구이고 누구와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살아보니까 무엇을 아느냐만큼 중요한 거가 누구를 아느냐 하는 것만큼 또 중요해요. 그죠? 무엇을 아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누구를 아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운이 좋아지는 법을 가르쳐요. 운명을 기획하라 하는 제목으로 3시간 강의를 해요. 운이 좋아지는 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81년부터 내무부 공무원 강의를 했어요. 수원에 있는 연수원에서. 9급 출신인데 부지사 하는 사람도 여럿받고 7급 출신인데 도의 국장도 못하고 나간 사람이 있더라고. 왜 그럴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새끼는 실력도 없다 그래요. 실력도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실력은 있는 건 기본이라는 뜻이죠. 어느 사회에 들어오려면, 그죠? 인간은 두 다리로 걷죠. 한 다리는 실력이고 한 다리는 인품으로 걸어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품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두 다리로 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실력이 있어도 운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실력이 있어도 백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 백 센 놈보다는 운빨 좋은 놈이 더 세요. 운빨이 세도 명줄 긴 것 같으면 안 되더라고요. 백이란 게 뭘까요?
백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요. 응?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을 그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25년 터울로 책을 냈어요. 내가 그 책을 다 번역을 해봤어. 운 좋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을 만날 때, 그죠? 덕담부터 해요. 여러분도 직장 가면은, 나이가 들면은 직장 가면은 세 가지 말을 해야 돼요. 덕담을 해야 돼요. 응? 내가 가장이에요. 우리 계장부. 박 계장님. 그 아들이 그렇게 똑똑하다며? 뭐 똑똑 안 해도 돼요. 그럼 아버지가 듣고 기분이 좋죠. 아이, 그렇진 않아요. 아이고, 저렇게 자기 자식이라고 겸손하기는 기분 좋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나가는 말이에요. 지나가는 말. 아, 오늘도 역시 넥타이가 멋있네. 아, 오늘도 자네 정말 활기차. 지나가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말을 해야죠. 근데 운 좋은 사람들은 보면 항상 먼저 말을 건네요. 어떻게 해요? 먼저 인사를 해요. 신문을 사더라도 얼마요 그러지 않고, 아, 오늘 또 신문을 준비해 주셨네? 고맙게. 그죠? 인사부터 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 커피를 사러 가서도 커피 얼마예요 하지 않고, 아, 오늘따라 향기가 좋네요. 기분이 좋잖아. 파는 사람도. 하여튼 기분 좋은 말부터 해요.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그리고 뭐죠? 나는 뭘이 아니라 나는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내가 우리 학당에서 그거를 3시간 강의해요. 운 좋아지는 방법. 에? 운명을 설계하라. 자기가 자기 운명을 설계해요. 왜 안 되는 놈은 계속 안 되고 되는 사람은 계속 되느냐? 패턴이 있어요. 안 되는 패턴의 질을 엮고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패턴의 질을 엮고 있어요. 그걸 바꾸면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 3시간을 해줘요. 너의 운명을 기획하자. 그죠? 그 왜 그러냐? 제가 그럼 운이 억식이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요.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그때도 알았더라면 친구 막 보이거든? 근데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누가 그랬습니까? 맹자가 무엇이 나쁘다 해도 자꾸 가리키려 드는 것보다 나쁜 병은 없다고. 우리 의원님, 멘토하고 꼰대하고 차이가 뭐예요? 응? 멘토하고 꼰대하고 차이가 뭘까요? 꼰대는 과거를 얘기하고 멘토는 미래를 얘기하고 네. 또 희망을 그냥 듣고 싶은 얘기를 하고 네. 멘토는 네. 그럼 꼰대는 듣고 싶지 않게 안 하고 싶은 거야.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꼰대가 되어가거든요. 그죠? 나 이제 막 내가 볼 때 중요해.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서로 안 맞는데 근데 가급적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금 70대가 30대의 인생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자식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다 그러죠. 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은 태어날 때 우리나라 국민 평균 소득이 70달러도 안 될 때 태어났어요. 국민 소득이 70달러도 안 될 때 태어났는 백성하고 3만 불 시대 때 태어나는 백성은 근본 세팅이 달라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응? 쟤들은 나하고 달라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은 그래 니들 방식대로 해라야지. 그죠? 아니 내 친구가 큰일 났대. 내가 딸년 하나 키웠더니만 인연이 막 일 저질렀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일본 놈하고 붙어가지고 결혼하게 생겼다는 거야. 강 교수, 네가 좀 말려달라 그래. 야 이놈아, 네 딸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리냐. 그래도 너는 말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 방산시장에 포목점에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소위 뭐 이게 막 서울의 제일 높은 빌딩 살면서 고등학교 동창 체육대 하면 전원 체육복 쫙 하고 뭐 이런 친구야. 돈 있는 친구인데 큰일 났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야, 네 대학 나왔냐? 대학 못 나왔지. 네 연세대학 졸업했어? 아니 못 갔잖아. 네 미국 유학 갔어? 아니 못 갔잖아. 야 이놈아, 그럼 네 딸은 연세대학 나와가지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가 됐어. 근데 상고 나온 놈이 어떻게 걔를 가르치냐? 걔 아는 건 네 10분의 1도 알아? 네 모르잖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박사 잘하지 하고 기다려야지. 네가 뭔 때문에 이런 저런.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나보고 주례 서라 그래가지고 아따 주례를 2개국어로 주례를 서보기는 내가 2번이야. 일본서 손님 오고 한국서 오니까 내가 한꺼번에 뭐 일본서 교수를 했으니까 주례를 2개국어로 했어요. 그 오세훈 잘 산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 몰라요. 왜? 70달러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 3만 불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하고는 세팅이 다른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싸가지 없다고? 내 눈에 싸가지 없는 거지. 걔는 생존 경쟁에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결국은 보면은 사람인데, 자, 이내야. 여러분도 모든 건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여기서 사람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역을 키우려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가 뭐죠? 첫째가 공무원이죠. 저는 공무원을 가리키는 선생이에요. 지금 제 학당은 민간인은 몇이 없고 전국에서 공무원이 와요. 그리고 제가 시장군수학교 교장을 해가지고 그 시장군수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이 35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35명이 국회의원인 사람은 잘 없죠. 그죠? 그 한때 제가 국회에 가면 막 사당 시절에 사당이 다 나와요. 선생님 오셨다고. 그럼 저보고 그 청목회 멤버들이 우리 청목회 멤버 있었어요. 네? 그 시장학교. 근데 그 사당에 국회의원 4명이 나와가지고 우린 총리가 와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게 보통 지금도 국회에 국부 포럼이라고 만들어서 제가 고문인데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22명인데 지도교수는 나 혼자예요. 그래서 저는 참 국회의원도 중요하고 공무원도 중요하고 주민도 중요한데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공무원도 4종류가 공무원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공무원을 키울 건가 하는 게 내 이제 과제인데, 예? 공무원도 4종류의 공무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공무원도 이 4종류 공무원이 있는데 이건요 마인드 정신머리가 돼 있어요. 어떤 정신머리? 희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뭘 일하려고 막 생각해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뭐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스킬, 기량이 뛰어나요. 이걸 보면 4종류의 공무원이 있어요. 4종류의 공무원. 어떤 공무원이요? 이거는 뭐요? 마인드. 뭔가를 자발적으로 하고 뭘 하겠다고 마인드는 돼 있죠. 근데 아직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특히 우리나라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한 2년이면 바뀌어요. 그럼 딴 데서 잘하가도 여기 오면 뭘 해야 될지 몰라. 그죠? 뭘 알만 하면 또 가라 그래요. 전부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공무원이 전문가이길 기대하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을 인재라 그래요. 인재란 건 뭐죠? 제목이죠.
인재는 제목이죠. 소재죠. 이거는 뭐죠? 열심히 할 마음은 있는데 아직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원하는 인재는 뭐죠? 열심히 뭘 하고도 싶지만 어떻게 해요? 뭘 해야 될지도 알아요. 이걸 우리가 인재라고 해요. 인재래. 보배죠. 사실 이런 인재는요, 한 조직에 5%만 있으면 그 조직은 대단한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상당수가 어떤 인재요? 이런 인재예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고. 근데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에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해요. 매일 하던 그것만 해요. 새로운 건 안 해요. 그게 인재라고. 그런데 이런 인재도 있어요. 있는 게 재앙이요. 있는 게 재앙이요. 지만 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재는 최소한 일로는 오게 하자. 이 인재가 이리로 가게 하자. 이 인재가 이리로 가게 해서 하는 게 제가 만든 학교의 방향입니다. 경영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에 이런 인재가 80%예요. 80%. 이런 인재가 3% 미만이에요. 좀 똑똑하다면 이 정도예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몰라. 근데 시장 분수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선거는 뽑혔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케이블카 만들고 출렁다리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야 될 짓을 해야 될 짓을 안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안 해야 될 짓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자치단체장 중에 이런 인재를 키우자 하는데 열심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대전이 없어요. 대전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교육원에 잠잘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전국의 공무원 교육원 중에 강사료가 가장 싸요. 여기가. 그럼 정보 공급이 이미 차단되어 있는 거야. 공무원들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알죠? 공무원끼리 싸워요. 싸우는 것이 일 때문에 싸우는 것 같죠? 일 때문에 싸울 정도만큼 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일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뭐죠? 인간관계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무원 교육이라면 둘을 갖죠. 둘. 뭐 해라. 뭐 성과 내라. 소용없어요. 두는 비가 제대로 잡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할 건가? 이 존재 교육이 먼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요. 근데 공무원 교육원에 숙박 시설 있잖아요. 그 공무원끼리 밤에 소주 한 잔 먹는 거는 비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공무원 교육원에 잠잘 방이 없는 유일한 데가 대전이에요. 교통이 펴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는 강의를 들어서 하는 공부도 있지만 같이 대화를 하고 조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비는 숙박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이 첨단 도시에 이 AI로 제가 대전시청에서 처음 강의한 것이 1990년이었어요. 그때 일본의 나라에 있는 그 과학단지에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 과학단지를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청을 들어갔어요. 시청을 갔더니만 과학단지를 담당하는 관은커녕 개가 없더라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대전시청에다가 과학단지를 관장하는 관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과학단지에 있는 식당을 몇 군데 돌아가 봤어요. 그 식당에 있는 식자재들을 보니까
충청도 식자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서울의 가락동에서 온 거예요. 지산지소라는 게 없어요.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쭈쿠바 단지를 갔어요. 쭈쿠바 단지에 가면 이바라키 현 있잖아요. 이바라키 사롱이라는 게 있어요. 이바라키 사롱이 뭐냐면 쭈쿠바 단지에 있는 400개가 넘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물을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접목시킬 건가를 연구하고 지원해주는 기관이 이바라키 사롱이더라고. 야, 이거 필요하겠다. 이 과학단지에서 나온 이 첨단적인 발상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 이걸 먼저 혜택을 받아야지. 그 제안을 했어요. 그런 거 한번 만들어라고. 안 하더라고. 나중에 이석봉 씨가 대덕 네트를 해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강의한 내용이, 강의 제목이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고 엔진만으로는 뜰 수 없다 했어. 강의 제목이 멋있지 않아요? 날개만으로 날 수 없고 엔진만으로는 뜰 수 없다. 여기는 엔진이 있다. 각이라는 엔진이 있다. 근데 엔진만으로 뜰 수 없다. 날개가 없다. 그 날개는 문화와 예술이다. 문화와 예술이라는 날개를 만들고 이 과학이라는 엔진을 전복시켜서 여기서 그때 이미 일본의 오사카 시청은 로버트 과가 있었어요. 90년에 오사카 시청에 로버트 과가 있었어요. 거기 로버트 과가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90년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난 몰라요. 제가 대전시청에 그다음에 여기 구청이 5개입니까? 그때 구청마다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구의원들이 하나 똑같은 이야기 5번 못하니까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내가 대전은 입이 4개, 5개다. 대전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큰 입이 하나 있고 작은 입 4개다. 당시에 4분의 1은 이북 사람, 4분의 1은 전라도, 4분의 1은 경상도, 4분의 1은 충청도 사람이 모여서 대전 만들었어. 옛날엔 그랬죠. 4분의 1씩. 근데 이게 그래서 대전은 한 개의 입을 이렇게 쪼개놨다. 대전의 정책은 뭐냐? 대덕에는 대덕단지가 없고, 그죠? 대덕단지 유성에 있죠. 유성에는 유성에는 대덕단지죠. 그죠? 옛날에 대덕군이었어요. 대덕군이었으니까. 컸잖아요. 통합하면서. 그죠? 근데 여기는 이런 공무원을 키우려는 의지가 없어요. 사실은 제 학교에 충청남 도에서는 국장이 와도 대전은 안 와요. 그렇게 오라 그랬는데 제가 매년 정원보다 더 많이 오지만 안타까워서 안 와. 그리고 전에 내가 우리 학교를 대전에 둘까 하고 찾아봤어요. 대전에 둘까. 대전에 있는 공공단지 중에서 100명이 숙박을 하면서 강의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통계청은 있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못 쓴다 그래요. 토요일 날은 못 쓴다 그래요. 이런 평일 날만 쓰러. 우리는 금토일 하거든요. 아니 순천 같은 번 해도 100명 정도 숙박하면서 강의할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대전은 한 군데가 없어요. 물론 기업엔 있을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은 없어요. 얼마나 대전이 열악한지 여러분들이 대전 한번 돌아보면 첫째 공부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뭐죠?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좋은 공무원이 있어야죠.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죠. 자, 이번에 좋은 지도자 뽑아야 됩니다. 이 정치 노름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도 여러분 그 그림에 그 몇 페이지 있죠? 좋은 지도자의 모델을 그림 2 지도자의 내 유형 나오죠. 그림 2 뒤로 그게 그죠? 몇 페이지죠 그게? 83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래 보니까 지도자도 네 종류 유형이 있어요. 예? 첫째는 뭐죠? 안정성이 있고, 하나는 이건 안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건 혁신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때, 뭐요? 안정성이 있고, 혁신성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죠?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는 뭐죠? 관례, 원칙, 제도, 법규에 잘 따라요. 인사성 좋아요. 예산도 잘 짜서 해요. 그런데 태평성대에는 이런 사람이 좋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좋은 지도자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어떤 지도자? 혁신형 지도자.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혁신적이 돼. 이 사람은 혁신이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참 나는 이런 함부로 싸잡아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지금까지 고등고시 출신 중에서 혁신적이면서 제대로 일하는 지도자는 못 만났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머리는 두 개요. 창조형 두뇌가 있고 창고형 두뇌가 있어요. 창고형. 고등고시 출신자들은 창고형 두뇌로는 뛰어나요. 암기하고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근데 새로운 거는 잘 못 받아들여요. 왜? 자기 창고에 없거든. 네? 그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시험 잘 치고 제일 공부 잘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안 먹히는데도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지도자는 뭐죠? 여러분들이 시장에 출마를 하면서 구청장에 출마하면서 구청장이 목표인 사람은 괜찮아요. 난 구청장이 되는 게 목표야. 근데 그 목표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목표가 있어야죠. 난 구청장이 되어서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가 있어서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는 많은 구청장은 목표와 목적이 똑같아요. 구청장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고 나서 4년 내내 하는 게 뭐예요? 선거운동만 해요. 사람 관리하고. 일을 안 하죠. 이 사람들이 이게 나쁜 지도자죠. 그거 보면 뭐죠? 머리에 뭐가 들었죠? 그림에 머리에 똥만 들었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목적과 목표가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구청장 되는 것이 목표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이 뭐죠? 나홀로 지도자. 지 혼자 똑똑해요. 공무원들 시스템으로 일하지 않아요. 지 혼자 유명해지고 지 혼자 박수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 조직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참 만나기 힘드네요. 응? 우리 충청도는 이런 사람이 언제 나올까요? 예?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드는 건 누구죠? 마지막에 있는 주민이죠. 주민이죠. 근데 공무원, 지도자 욕할 거 없어요. 지도자는 주민의 수준에 비례해서 나와요. 그런 지도자를 만든 것은 그런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국민은 자기 수준의 지도자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좋은 거를 뽑는 돌연변이를 우리가 기대하고 싶지만 국민교육이 시켜야 됩니다. 국민교육. 이런 광자가 활성화돼야죠. 네?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섭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 자료를 사전에 나눠 들었기 때문에 혹시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오늘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 김상수 의원님께서 저보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와서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사진을 여가서 온 거예요. 거기 관해서 좀 질문 있으면 지금 시간이 거의 뭐 다 돼버렸는데 10월 달에 오픈해요. 언제?
예. 완공. 그 10월 달에 이게 다 완공됩니다. 그러면 일반 관광객들에게 오픈하죠. 그 한번 그때 오시면 지금은 껍질만 보잖아요. 그죠? 속을 봐야죠. 사실은. 속에 있는 작품들. 교수님 그 영감을 멘토님이나 아니면 누가 멘토가 이런 데서 사시니까 그러니까 참 영감을 제일 많이 이렇게 캐치하는 데 어디서 얻으십니까? 제가 책을 18권 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감이 떠오르면 책을 쓰냐고 물어요. 그럼 평생 책 못 써요. 책을 쓰려고 하면 영감이 나오죠. 그죠? 책을 쓰려고 애쓰면 영감이 나오죠.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호수 위에 미술관을 짓겠다는 건 떠오른 적이 아니고 2번 가고 3번 갈 때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호수 위가 아니라 호수 위에 둔덕에 하자. 어떤 사람은 호수에 가드레일을 쳐. 어떤 사람 호수에다 꽃밭을 만들자.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뭐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사람들은 호숫가에만 하지? 호수 속에는 왜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작가한테 호수 속에 하자 하니까 작가가 그러면 자기가 막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해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막 제가 생각에 갑자기 3번 가고 4번 가고 그 다음에 그 바다 속의 뮤지엄도 봄에 여름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해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가을에 가도 없는 거야. 겨울에 갔더니만 막 멍석 파도가 팍 치는데 그 앉아서 생각해. 혼자서 저 파도 위에다가 바다 속에 작품이 누워가지고 저 작품이 외치게 하자. 이 영혼의 노숙자들아, 너의 시간은 어디냐? 너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런 인간에게 외치는 작품을 저 바다 속에 하나 놓자. 그럼 이 작품을 완성할 사람은 누굴까? 이거는 영국의 안토니 곰리밖에 못한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 작가들이 기획한 건 없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장소에 사이트 스페시픽 이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장소가 아닌 어느 나라 어디에서도 못하는 것. 이거를 설계하자. 그러면 이거는 넘버원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 최고가 아니라 only 원이 된다 이죠. 그래서 이제 진화를 한 거고 그거는 막 내면적으로 갈구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탁 떨어진 건 아니고. 저는 우리 마누라가 저보고 그래요. 당신은 머리가 안 좋다고. 다만 간헐적 천재래요. 간헐적 천재. 그래서 그때 딱 캐치해서 이거 바다 속에. 근데 사실은 제가 훌륭한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니고 제가 바다 속에 합시다. 호수 위에 합시다 할 때 저도 질문 한마디 안 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해야죠. 교수님 뜻대로 하세요. 돈이 좀 듭니다. 교수님 그건 제일 아닙니까? 그 군수가 유명한 거예요. 그죠? 그 군수가 한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제안한 거지만 최종 결정은 군수가 한 거잖아. 그럼 나는 그 군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번에 또 재선 가능성이 예. 이번에 5번째입니다. 5번째라. 2번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안 나왔죠. 이름이 바구량이라고. 선거법에 걸린 게 아니라 그 직권 남용에 걸렸는데, 예? 예. 직권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 그게 섬 같은 데는 사람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것도 계약직 쓸 때 누구 좀 써줘라 했는데 그걸 반대파에서 권력 남용했다고 해가지고 그 잘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사람부터 복권시켜줬어. 그 사람이 만든 것이 바람연금
그 다음에 태양연금. 나도 지금 20만 원씩 받아요. 태양연금 그 주소만 있으면 태양연금. 태양광에서 수익의 일부를 거기는 조례를 만들어서 업자가 다 못 가지고 하고 이 땅에 태양 아니냐 주민에게 돌려줘라 해가지고 주민 돌려줘요. 바람연금, 태양연금. 그 군수가 만든 거. 옆에 이 프로젝트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대규모 자본력이 투입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러면 한 달에 딱 쓰잖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는 거의 실패도 없이 성공까지 달리셨는데 그 확신 같은 건 어디서 얻으십니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 같습니다.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절실하니까 하는 거고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절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누구도 못 한다 그랬죠. 예산도 10원도 없었고 시스템도 없었고 난 외진이잖아요. 사진 찍고 하셔야 돼요. 자,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그 세계적인 그 건축가들한테 설계도 부탁을 해야 되고 저 공사를 하는 것만 해도 메모드 공사인데 전체 그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지금 신안 그 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충당이 안 돼요. 우리 예산으로 한 거예요. 군 예산으로 한 거예요. 총 예산을 어느 정도 근데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작품하고 집만 하면은 얼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주변 있잖아요. 농어촌 개발 기금으로 도로를 내고 또 농어촌 무슨 소도업 개발 이런 거로 또 길을 낸다든가 인력을 막 짜파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별 도움 준 게 없어요.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왜냐? 절실하니까. 왜냐면 이걸 하면 이제는 소멸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작가에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을 거로 생각했는데 세계적인 작가는 뜻만 맞으면 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그런 작가를 못 모시고 온 거는 영혼으로 유인을 해야 되는데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돈 쌓아놓고 세계적 기다리는데 가을 동화라는 영화 있죠. 가을 동화에 보면 원빈이가 송혜교를 벽에 세워놓고 너 얼마만 돼? 이러지? 근데 송혜교는 절실해. 지금 암 수술해야 돼. 돈이 필요해. 그럼 얼마 줄겠는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작가는 전 세계에서 돈 봉투가 아니라 백지 수표 갖다 놓고 해주기면 해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 온 사람들은.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 대기업은 1,000억을 줬는데 못 들어오고 우리는 제가 그냥 모시고 왔어요. 그거는 최고의 작가들은 영혼으로 대하라 해야 돼요. 그걸 얼마만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가라 쫓겨난 거죠 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도 쫓겨난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는 내려왔어요. 그게 그 다음 두 번째로 강연기가 세냐? 아니에요. 난 겁이 없어서 서울대 미대나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랭크 최고에 있는 상위인 사람한테는 감히 못 갔어. 예?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예술한 사람도 아니고 막 부딪혀 보는 거지. 응? 한번 놀러 오십시오.